안녕, 미베스 칸다쿠 스코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가 공개되었습니다. 다시 고통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그리고 우리는 피땀 눈물 공개 당시 읽게 된 데미안과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을 떠올렸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그럼 과연 방탄소년단은 어떤 영감을 얻어 이번 뮤직비디오에 녹여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난 가요대전에서 방탄소년단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와 함께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멜론뮤직 어워드 당시 페이크 러브라는 곡을 스포하기까지 했는데요.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는 동화, 소설 형식으로 된 자기계발서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는 도티라는 불우한 소년이 우연히 들어선 마술가게에서 마술가게 주인의 엄마인 루스에게 마술을 배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크 러브 티저 1에서도 우리는 마술가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과 뮤직비디오 속 표현들을 하나씩 매치시켜보고 그 외에도 나타나 있는 메타포즈를 엮어 뮤비를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첫 화면, 가장 먼저 보관함 안에 들어있는 스메랄도가 눈에 보입니다. 진의 방에 있는 이 스메랄도는 진이 이전 기승전결은 물론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도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의미합니다. 이 방은 진의 심리 상태를 말해줍니다.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모든 창을 커튼으로 가려둔 모습은 바깥, 즉 타인으로부터 혹은 세상, 현실로부터 눈을 돌린 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은 가림막으로 현실, 자신의 낮은 자아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원래는 유포리아 뮤직비디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은 원래 이 창들을 통해 함께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청춘의 열병을 목격했었고, 그처럼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서로의 청춘의 열병을 반추 삼아 자신 역시 성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먼저 성숙으로 향하는 것을 본 정국은 그 뒤를 따라 날개를 펼칠 수 있었죠. 그러나 진은 러브 유어셀프 기승전결에서도 그랬듯 다시 퇴행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진이 커튼을 닫자 정국에게 비추어졌던 한 줄기 빛 역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정국은 형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상태니까. 진은 내내 입고 있던 하얀 옷 대신 검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막을 치고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려는 진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이 커튼으로 창을 막아둔 행동이 얄팍한 가림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의 공간은 무참히 부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알을 깬 것과는 다릅니다. 스스로 방을 나간 것이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무참히 깨지고 있는 것으로 성숙으로 이어지기보다 하나의 트라우마, 고통의 트리거가 될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듯 진은 자신이 전하지 못한 진심, 스메랄도 꽃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비밀, 그러니까 전하고 싶지만 아직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지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진실을 아는 또 다른 누군가가 제가 직접 전하고 싶었던 상대에게 야, 사실은 스코프가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있대 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보고 무례하다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스메랄도를 지켜내려는 진. 그러나 결국 스메랄도는 외부로부터 시작된 폭발과 함께 진의 보관함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심을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지켜내지 못한 진은 진심을 그저 숨기고 영원히 깨지 않고 싶었던 그곳, 화양연화로 돌아가려는 듯 발걸음을 돌립니다. RM의 공간은 버스 손잡이와 컨테이너 박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공간 자체가 이동수단과 임시 거처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은 RM이 어딘가 마음 둘 곳 없는 떠돌이 신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집이 없다 라기보다도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RM은 이미 한 번 부수고 나왔을 터인 거울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거울은 자신을 반추해보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페이크 러브, 사랑하는 척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었기에 RM이 거울을 볼 때 실제 입고 있는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있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주자. 당신이 그에게 주고 있는 선물이 바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었던 바로 그 선물임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사랑을 받으며 보호받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면 된다. RM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특히 B에게 이러한 행동을 실천했고, B는 기승전결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행동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B는 자신을 보는 것과도 같은 연민에서 출발해서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의 행동을 막고 자신이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기로 결정했지만, RM의 경우에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아파해 주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B가 도우려고 한 사람은 B가 진정으로 이해해서 함께 했다기보단 일방적으로 퍼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RM이 B에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 화양연화에서 부딪힌 것과는 달리 B는 자신이 돕고자 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제3자로서 돕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B는 RM과 다르게 자기 방식대로 풀어나가면서 이처럼 돕는 방식에서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왜 B는 이렇게 RM과 함께했던 때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혜와 통찰 없이는, 다시 말해 마음을 열지 않고는 그런 기법도 결국 자기 흡수, 나르시시즘, 고립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B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통찰이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보여줄 수 없어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기승전결에서 B는 여전히 RM이 필요했지만 성숙하기 위해선 남에겐 의존해선 안 된다는 느낌으로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결국 그때만큼 마음을 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함께 해준다는 선택이 아닌 대신 잡혀간다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또 다른 궁지로 몰아세우는 고립 상태로 이르게 만들었고, B는 싱귤러리티에서 보여준 것처럼 나르시시즘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 혐오를 동시에 하게 되는 교착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져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독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더욱더 고립시켜버리고 직접 마주해본 자아는 스스로조차 이해하기 힘들고 사랑해줄 수 없는 상태. B의 그러한 상황과 마음은 뮤직비디오에서 RM에 대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으로 나타납니다. B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 곧 모래가 되어 흩어집니다. 이는 RM과 연락할 방법을 극약 처방이라면서 스스로 끊어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B의 뒤로 Save Me라는 절실한 문자가 보입니다. B의 절실한 마음은 숨길 수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으로 나타납니다. 제이홉의 방에는 어릴 적 어머니와 헤어지게 된 그 놀이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물품들로 가득합니다. 회전목마. 회전목마는 제이홉에게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트리거가 가득한 공간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제이홉. 제이홉의 뒤에는 언제든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지만 제이홉은 마치 피가 멈춘 딱지를 자꾸만 긁어내는 어린아이처럼 이 고통 속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아가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 수 없는 제이홉 앞에 초코바가 떨어집니다. 이 초코바는 기승전결해서 제이홉이 어렸을 적 혼자가 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회전목마 옆에 엄마가 두고 간 초코바입니다. 달콤하고 아픈 기억. 수많은 초코바 속에 파묻혀가는 제이홉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습니다. 초코바 위에 누워있는 모습은 떠올린 모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이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쇼트필름 마마에서 약에 파묻혀있던 제이홉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이홉은 기승전결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강한 의존도는 대상만 달라졌을 뿐 제이홉이 가진 불안감,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이라는 불안을 씻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은 세면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민이 물에 잠기는 것은 고독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감에 젖어 있을 때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실제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지민은 낮은 수온에 의해 체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민이 가진 고독감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벗어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딱 사람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욕조는 오롯이 자신의 몸만 들어갈 수 있기에 1인용 욕조는 외로움을 나타내기에 좋은 메타포입니다. 이제는 세면대만큼 작아진 물을 나타내는 메타포. 지민은 수도꼭지를 잠가서 흐르는 물, 고독감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이내 혼자서는 막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욕조를 넘어 마치 당장이라도 물속에 잠겨버릴 만큼 많은 양. 사라진 줄 알았던 커다란 우울감은 다시 지민의 마음을 가득 채울 만큼 흘러들어옵니다. 특히나 기승전결 속에서 지민은 남의 큰 상처보다 자신의 작은 상처를 먼저 챙기는데요. 1인용 욕조처럼 여유가 없어서 남보다도 항상 자신이 먼저였던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방어기제,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지민의 마음을 오롯이 이해해줄 사람, 우산을 같이 써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지민은 자신과 함께 해주길 기대했던 사람에게 또다시 마음이 닿지 않았고 다시금 기대했던 만큼의 더 큰 우울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슈가의 불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불은 슈가의 음악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화양연화에서 나타났던 불꽃은 라이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터는 담배에 불을 붙이는 용도로 평소 가지고 다녔던 것인데 담배가 어둡거나 자기 파괴적인 메타포로 사용되며 쇼트필름 First Love에서는 이 불이 슈가가 음악을 연주하던 공간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자기 파괴적인 열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은 First Love에서 빠르게 달려가는 자동차로 나타납니다. 한번 자기 파괴적인 열망에 휩싸였던 슈가는 라이터를 두고 사탕으로 바꾸었지만 또다시 기승전결해서 음악에 열중했을 때 주변을, 정국을,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스스로를 책망하며 음악이라는 열망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에선 피아노를 치다가도 기타를 던지며 부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슈가 역시 진처럼 모든 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얼기설기 막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열망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면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행위들이 자신의 트리거를 또다시 자극하기에 슈가는 성숙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음악에 대한 열망을 모두 부숴버립니다. 하지만 열망은 끊임없이 타오르려고 합니다. 이미 잠재워둔 줄 알았던 불꽃은 다시 살아나 무섭도록 타오르고 이내 슈가를 덮쳐버릴 것처럼 위용을 뿜습니다. 그 불꽃을 보고 슈가는 자조적으로 웃습니다. 결국 이게 자신의 말로인가 하면서. 정국은 멤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 괴로워하는 멤버들을 돕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정국은 멤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멤버들의 방을 볼 수만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정국의 상황과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려 하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술가게에서 다른 멤버들과 달리 이미 지불되었다고 했던 것은 이 무력함은 아니었을까요? 정국은 열려있는 문을 발견합니다. 형들을 향해 달리는 정국. 형들이 지나갔던 복도를 달립니다. 그러나 복도는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정국이 필사적으로 달려 멤버들의 방에 닿고 싶어도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지하에 있거나 막혀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열려있던 문을 통해 형들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일부러 퇴행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국이 다른 사람보다 위층에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퇴행한 멤버들과는 달리 정국은 아직 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Love Yourself에서는 제목과 달리 방탄소년단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마음을 여는 나머지 한 부분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란다. 이건 네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야. 기승전결 하이라이트 릴에서 자신의 연민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만남은 방탄소년단이 성숙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실행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 과정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신의 자아를 외면했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성숙의 과정을 지나온 방탄소년단이 말했던 자신을 향한 사랑, 그것이 사실은 페이크 러브.
사실은 아직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아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정국만큼은 마음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유포리아 뮤직비디오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듯 희망적인 밝은 미래를 꿈꾼 유일한 인물이기에 정국은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연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폭포를 기어 오릅니다. 마치 그처럼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정국의 마음은 매서운 폭포 앞으로 정국을 향하게 했습니다. 정국의 옷은 남루하고 낡았습니다. 이 옷은 작고 허름했던 과거로 화양연화로 돌아가고 싶은 정국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폭포 앞에는 비에 스마트폰이 변한 모래가, 슈가의 모든 것이 불탄 잿더미가, 진이 끝내 지켜내지 못한 스메랄도의 보관함이 남아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 그 아픔들이 훑고 간 흔적인 모래를 가만히 퍼올려보는 정국. 순간 솜틈새로 빠져나간 모래는 다시 꽃잎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마주한 화양연화의 흔적에 놀란 정국. 이윽고 폭포 뒤에서 새로운 통로가 나타납니다. 숨겨져 있던 길은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정국이 아파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위해 화양연화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멤버들에게 갈 수 없었던 정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하여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정국은 결국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를 지닌 정국만큼은 다음 방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진이 있던 방이었습니다. 정국이 생각해낸 새로운 방식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의 방에 문을 여는 것. 진의 마음을 나타낸 그곳에 새로운 통로를 통해 도착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통해 다른 멤버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 진과 정국은 대칭으로 춤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6개의 빈 옷걸이만이 남아있습니다. 진 대신 마술가게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티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티저 1에서 나타난 것처럼 멤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남은 재산, 깨고 나온 아래 조각, 화양연화의 조각들을 지불하고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수반되지 않아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술가게 주인은 이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6 멤버들의 옷걸이를 두고 정국을 막아섭니다. 정국은 가장 마지막에 도착해 유일하게 열쇠를 얻었습니다. 정국이 가진 열쇠, 마음을 여는 것은 다른 멤버들이 하지 못한 일. 이제 늘 형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왔던 정국이야말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민의 시대, 그 시작점에 서 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알게 되기를 갈망하며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기꺼이 찾고자 한다. 그래서 변화의 방법을 찾고 있던 나에게 루스는 가장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책에서는 연민을 통해 자신이 가진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주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선물을 통해 각자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자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Fake love.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형태로 변하는 것. 사실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RM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난 왜 RM이 이 말을 했던 것 같죠? 멜뮤였나? 마치 DNA, 운명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처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춤추는 공간은 DNA를 닮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의 확장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DNA 뮤직비디오에서 이미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정국의 활약이 기대되는 엔딩입니다. 아,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페이크 러브의 해결부라고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연민과 연결. DNA 뮤직비디오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다름 아닌 정국의 휘파람. 정말 길고 긴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뮤비 해석하는 덕후 스코프였습니다.